60대 박정수가 캠핑장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낯선 여성과 부딪힌 그 순간 37년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던 입술이 굳어버린 채 그는 마치 20대 청년처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여성 또한 당황한 듯 서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떨림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정수는 평생 숫자와 씨름해온 회계사였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퇴직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고 아내가 좋아했던 드라마 소리마저 그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지만 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나 때문에 묶여있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보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생전에도 죽어서도 그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중고 캠핑카를 샀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40년이 넘었지만 캠핑카는 처음이었습니다. 딜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복잡한 기능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가보고 싶어 했던 바닷가, 산골짜기를 향해 달렸습니다. 첫 번째 캠핑장은 강원도 평창이었습니다. 캠핑카 설치부터 막막했습니다. 전기 연결, 물 연결, 심지어 화장실 사용법까지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옆자리 젊은 부부가 도와줬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막막했습니다.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적막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침 풍경은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펼쳐진 설악산 능선이 장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며 커피를 끓였습니다. 서툴지만 캠핑용 버너로 라면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집에서보다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캠핑장에서는 실수를 줄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거치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캠핑카 생활도 혼자만의 시간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일기를 쓰듯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다를 봤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푸른 바다 말이에요. 한 달째 여행을 이어가던 어느 날 경주의 한 캠핑장에 머물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고 특히 혼자 온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텐트, 능숙한 캠핑 실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김순희였습니다. 58세로 최근 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뒷바라지 하다가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자신을 찾고 싶어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서운하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정수는 세면도구를 떨어뜨렸고 순이가 주워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하루 종일 그 여성 생각을 했고 순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커피를 더 많이 끓였다며 순이에게 한 잔 권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캠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조차 달콤했습니다. 캠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의 아내 이야기를 들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의 이혼 이야기를 들은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 다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책도 하고 같이 요리도 했습니다. 순이의 김치찌개를 먹으며 정수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이 역시 정수의 진솔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쉬움이 커졌습니다. 서로 다른 여행 계획이 있었지만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정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같은 캠핑장에서 며칠 더 머물면 어떨까요? 순이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일정을 바꿔가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캠핑장 사람들의 수군거림, 혼자 온 중년 남녀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빛들. 순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갈등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수가 순이를 배려한다며 혼자 설거지를 하자 순이는 서운해했습니다.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오해는 쌓여갔습니다. 순이는 정수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고 정수는 순이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느꼈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어색함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각자 여행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캠프파이어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당신을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정말 좋아서 그랬어요. 순이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정수는 아쉬워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계속 여행할 겁니다. 순이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헤어진 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쑥스러웠습니다. 둘 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정수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는 지리산에 와 있습니다.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순이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리산 단풍 사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자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여행지 사진도 주고받고 일상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정수는 순이가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순이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부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보다는 자연스러웠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바다를 보며 걸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각자의 캠핑카로 여행하면서도 같은 캠핑장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했습니다. 서로의 아픈 과거도 조금씩 나눴습니다. 정수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순이는 실패한 결혼에 대한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캠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수는 서울 집으로, 순이는 대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떨어져 있으니 더욱 그리웠습니다.
매일 전화를 했고 주말에는 만났습니다. 때로는 정수가 대전으로, 때로는 순이가 서울로 왔습니다. 정수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새로운 인연을 복잡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며 서운해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를 잊자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자녀들은 조금 더 이해적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을 지켜본 터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신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난 경주 캠핑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캠핑카를 세우고 1년 전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수는 순이에게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추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순이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캠핑카 여행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계절마다 캠핑카 여행을 떠납니다. 봄에는 벚꽃을, 여름에는 바다를,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갑니다. 각자의 캠핑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의 캠핑카로 함께 여행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함께여서 넓게 느껴집니다.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정수, 실패한 결혼으로 상처받았던 순이. 두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첫사랑만큼 설레지는 않지만 더 깊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처음 부딪혔던 그 순간을 두 사람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는지 우연한 만남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